안녕하세요. 파운더스 EDC 최지연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최지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기 전에 초대를 좀 일찍 받았어요. 한 달도 더 전에. 지금 너무 설레고 기쁘고요. 또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05년 3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아이를 낳고 저희 아이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005년 9월 사업을 시작하고 6개월 차 되었을 때 SP가 됐고요. 바로 3월 1일부 PT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T가 되어서 워커힐에 초대받아서 세미나를 했던 모습이에요. 이런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고요. 또 그해 6월에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달성하게 됐고요. 네, 사업을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첫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첫 여행을 갔을 때 제 모습이에요. 32살 때 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2006년 9월에 바로 열심히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니까 Q 에메랄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Q 에메랄드가 되었고 사파이어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12월 1일부 Q 다이아몬드가 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 인정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제가 파운더스 EDC로서 자리를 초대받아서 서 있습니다. 저의 이제 이 과정이에요. 17년간의 과정을 정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원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임상병리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혈액을 검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참 재밌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실 여자들을 보면서 흔히들 병원에 일하면 되게 좋은 직장에 근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잖아요. 그리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만뒀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더 이상 오를 곳도 없고 나갈 일도 없는 그냥 답답한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원래 교사셨고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도가 심하게 났어요. 그러면서 대구에 저를 두고 부산으로 다 가버리신 거죠.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을 좀 보내게 돼요. 그렇게 보내게 되면서 늘 마음속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있었지만 우리 집이 부도인 것 때문에 부도는 한 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성공의 스토리에는 항상 부도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내가 뭔가를 되게 잘할 수 있는 애살 많은 아이였지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잘 살고 싶고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0대를 보냈던 거죠. 그렇게 20대를 보냈는데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너무너무 월급이 적은 거예요. 다른 일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일은 너무너무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절에요. 지금은 좀 다를 수 있겠죠. 5만 원만 더 주면 병원을 옮겼어요. 그렇게 옮기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직장을 찾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옮길 때마다 원장님들이 또는 그 윗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보시면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항상 밝고 항상 즐거운 걸 좋아하니까 그 분위기를 되게 즐겁게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항상 원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 선생 고마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고마워 말고 월급을 더 주면 좋겠는데 자꾸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늘 성에 차지 않았죠. 그럴 때쯤에 이제 제가 굉장히 믿고 따르던 저희 고모가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지연아, 장사를 해야 돈을 벌어. 자영업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직장인들의 꿈이었잖아요.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20대에 자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때려치우고 이제 자영업을, 그것도 고모가 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고모 한 명 있는 포항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자영업을 하게 돼요. 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얻어두고 한 번도 배워보지도 만져보지도 않은 수입품 그릇들을 재워놓고 장사를 하게 돼요. 와, 처음에는요, 제 장사를 하니까 너무 좋대요. 나가면 다 제 거잖아요. 토요일 날 안 쉬어도, 일요일 날 안 쉬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거니까 문 여는 게 억울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했죠. 그런데 한 10달쯤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돈 많이 버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받아가는 이게 과연 많은 걸까? 수가 약한 20대에 안정을 빨리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도 빨리 했어요. 결혼도 이미 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남편도 직장을 옮기고 다 결단하고 왔지만, 자영업이라는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끼리 돈 내고 종살이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 얘기가 딱 맞았어요. 20대 중반 꽃다운 나이에 집, 가게, 집, 가게, 집, 가게, 그리고 딱 한 번 쉬는 날이면 물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첫 번째 달은 행복하고 두 번째 달도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때 제일 괴로웠던 게 뭐였냐면, 아줌마들이 너무 심하게 깎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심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차라리 공을 하나 더 붙이고 빼줄까? 그럴 정도로 양심을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일은 제 적성에 진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오는 사람 받는 건 하겠는데 아메이처럼 찾아가야 되는 일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양심을 팔아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을 때 내 이익 다 보면서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불편해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을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쯤에 저에게 찾아온 손님이 권해줬던 직업이 바로 학습지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그래서 제가 포항이란 동네에서 가게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면접을 보고 제2사에 선생님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 제가 가르치는 거를 좀 잘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취감을 가지는 거, 그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학부모 상담들을 되게 잘해줬어요. 보통 선생님들은 엄마를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엄마들을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큰 선생님이 안방에서 수업을 해도 화장실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1 더하기 1이 뭐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나와서 부모님들께 오늘 뭘 했는지, 아이가 어떤지를 상담을 잘하니까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일이 너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죠. 거기서 다시 터전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사보에 얼굴이 질릴 정도로.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내가 한 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보수죠. 그래서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안 하던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살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단을 만나지 못했죠. 원장님은 칭찬했지만 난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가게를 내가 열었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한 걸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10명 가르치다가 20명 가르치니까 훨씬 더 많은 보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꿈을 키워갈 무렵에 꿈이 저도 생겼죠.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너는 그러면 방금 그 학습지 선생님에서도 되게 잘했다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아메이도 그러니까 잘했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왜 그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그것 때문에 잘하게 됐고요. 아메이도 제가 3년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아메이도 그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로 했기 때문에 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그 회사에 처음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에는 개인별, 능력별 학습이라는 시스템이 있어. 똑같은 1학년 아이가 수학을 할 때 숫자를 모르는 애도 있지만 더하기부터 모르는 애도 있고 빼기부터 모르는 애도 있어. 그러면 다 다른 시점부터 출발해야 되고 중간에 점검해서 모르는 걸 채워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 시스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별이 보였어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공부 못할 애가 누가 있어? 이 정도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대로 아이들을 가르쳤죠. 시간이 흘러 한참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무실에 선생님이 한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50명 중에 시스템대로 하는 선생님은 저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선생님들은 귀찮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진도를 맞추고 굳이 상담하지 않고 중간 평가하지 않고 진행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의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하다고 믿었어요. 아메이도 똑같았어요. 아메이를 만났을 때 그럼 뭐 하면 돼? 라고 하니까 이것만 하면 돼 하는 제가 시작했을 때는 9가지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음원 듣고 책 읽고 이런 것들, 그것도 횟수까지 있는 그게 딱 있더라고요. 이게 시스템이야.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믿었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기가 얇아요. 그래서 기가 얇으니까 성공하고 싶으니까 전 처음부터 1,000만 원이 벌고 싶었거든요. 매달 1,000만 원이 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그렇게 된대요. 하늘을 보고 부끄럽지 않게 그 9가지를 매일매일 하면 성공할 수 있대요. 미팅을 빠지지 않고 잘 들으면 3년이면 될 수 있대요.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진짜 하나도 안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3년 4개월이 됐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제가 진짜로 무대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했어요. 돌을 던지셔도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쉬웠어요 라고 했어요. 진짜로. 사실 저는 다이아몬드까지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배운 대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아메에서 가르쳐준 대로, 스폰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됐기 때문에 정말 그대로 해서 빨리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알았어요. 하늘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서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팀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팀장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시도를 해봤지만 좀 시련을 겪게 돼요. 나의 실적을 가지고 다른 분이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팀은 실적이 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팀에 오래되신 선생님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게 있잖아요. 사실 직장생활은 능력별이 아니죠. 사실 직장생활은 거기서 시련이 한 2번 정도 오고 난 다음에 열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내 능력을 인정받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열정이 떨어진 와중에 제가 다른 데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게 바로 출산에 열정을 쏟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쯤에 저희 부부는 우리처럼 어렵게 키울 바에는 아이를 낳지 말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지만 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키우는데 굉장히 꽂혀 있을 때 저에게 스폰서이신 분이 저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메의 교육이 태교에 좋아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메의 교육은 태교에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디에 꽂혀 있었죠? 아이를 잘 키우는데 꽂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태교를 하기 위해서 아메 교육장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아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일을 벌어지기 전에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메이를 만난 이야기인데요. 찰스하고 라케타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있잖아요. 인종, 나이, 종교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으며 버는 돈의 양이나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의 힘과 영향력에 제한이 없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분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흑인인 이유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흑인은 아니지만 제 현실이, 저는 병원에 아메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병원에 있기 싫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유는 내가 병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장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원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원장이 될 사람은 정해져 있죠. 내가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정말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일이 전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그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있죠.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어서 아메이를 만나서 이해해서 했다기보다 하면서 이해가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저희 아이가 요만할 때
이때 4개월, 5개월 정도 됐을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아이가 그때 2살이었는데요. 5개월인데 2살이었는데 지금은 18살이에요. 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메이에서 말하는 그 성공은 저는 이 6가지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아메이는 상속 가능한 연금 소득이잖아요. 두 번째, 2년에서 5년이면 정말 지금 내가 30대면 30대부터 젊어서부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고요. 세 번째는 자립하는 아이. 정말로 자립을 시키고 싶잖아, 아이들을요.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성공이 아메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부심 넘치는 제품과 회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느끼는 아메이 안의 성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올해 해기년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 설정 세미나를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근데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문제죠. 제가 아메이를 해보니까 아메이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있으면 10점 만점을 보고 쏘면 되잖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고 가장 어려운 아메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올해 목표가 있고 파트너분들도 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목표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좀 들면 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로고는요, 아메이 본사에서 만들어주신 로고예요. 제가 25센트 라이드 2차 파일럿에서 제가 이제 중간 점검 때 1등을 했고 그 뒤에도 계속 1등을 유지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머선 129 팀의 팀장입니다. 닉네임은 체리로 사실 사람들이 아까도 만났을 때 저 체리예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네, 체리입니다. 체리가 왜 체리냐면 최지연의 최, 남편 이호룡의 이, 체리입니다. 뺄 걸 그랬어요. 네, 머선 129 이제 저기 뒤에 보면 낙엽이 있잖아요. 저게 왜 저렇게 만들어진 로고냐면요. 제가 젖은 낙엽 같은, 아니요, 마른 낙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고 제가 그럼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닐 거잖아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겠죠. 애매한 나이죠. 애매한 나이인데 제가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줌 미팅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10개씩도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줌 미팅 하나 하고 30분 후에 미팅이 있으면 무조건 20분 누워 있어야 돼요. 누워서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 에너지로 똑같이 계속 거의 요즘도 밤 12시, 1시 정도까지는 줌 미팅이 거의 매일 있는 편인데 그렇게 매일매일 줌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파트너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성공 같이 하자고 손 내밀었잖아요. 제가 되고 있다고 된 건 아니잖아요. 끝이 아니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파트너의 아이들까지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우리 뎁스 파트너의 22살 그 파트너의 친구를 따라가서 만나줄 때 너무 아줌마 같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머니 같으면 안 되는데 이 젊음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게 저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25센트 라이드를 하면서 젊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젊어져요. 정말 젊어져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있는 물건을 주울 때 팔이 아파서 잘 안 됐어요. 사실 그 정도로 팔이 잘 안 돌아갔어요. 이쪽 팔이. 그랬는데 지금은 인스타에서 혹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럴 수 있는 제가 됐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몸으로 1등을 하게 됐을까? 그거 안 궁금하세요?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목표. 저는 2차 파일럿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다이아몬드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신청을 하면서 팀원들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목표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일단 목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다 보면 되는 건가요? 정해놓고 가는 건가요? 정해놓고 가는 거죠. 우리는 1등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25센트 라이드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라이딩을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라이딩만 했어요. 라이딩은 어때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하나도 안 아파.
1시간을 달려도 하나도 안 아파. 준비 운동도 필요 없고 마무리 운동도 필요 없고 무슨 이런 놀라운 운동이 다 있어 하면서 막 처음에는 막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자전거 한 대를 두고 막 다들 줌으로 미팅하면서 하하호호 난리가 났어요. 열흘이 지났을 즈음에 아메이 본사에서 스피닝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등한 팀은 3주 후 본사의 펑션에 그때 썸머 페스티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스피닝 첫 수업 날 끝나고 애프터를 딱 하는데 파트너들이 다 울상이 된 거예요. 스폰서님, 저는 1등은 할 수 있겠는데 저 공연은 못 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다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도 마음속에서 도저히 저건 못하겠다. 왜냐면 한번 해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1시간을 달리고 나니까.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 팀장인 관계로 그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일단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목표를 정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된 거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1등 공연을 위해서 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1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몸을 움직이지 마라. 먼저 다리부터 시작이다. 1시간을 못 달리는데 어떻게 공연을 하느냐. 달릴 수 있는 체력부터 기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을 때는 30분을 꼬박꼬박 하루도 빠지.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1등하게 됐죠. 처음에 저희들 실력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들 막 연습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서 찍은 분들이 대부분 다 와서 중간 점검을 제가 시켰죠. 안 찍어보면 자기가 어디를 못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1등이 되어서 제 중간에 있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토크쇼도 하게 됐고요. 공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연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사진도 찍고 그날이었어요. 네, 이날이 이제 저희들 2시간을 탔어요. 저거 잠깐 내보내기 위해서 2시간을 탔어요. 그렇게 해서 1등을 하면서 실력이 매일매일 꾸준히 했던 게 쌓이는 거예요. 아메이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꾸준히 끝까지 하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실력이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제가 그걸 보면 너무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제가 한 3주 됐을 때 제 영상인데요. 저희 집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다음 영상이랑 보면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제가 이렇게 탔는데 지금인데요. 지금 모습은 조금 그냥 막 찍은 겁니다, 여러분. 노래도 부릅니다, 중간에. 네, 수업할 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찍는 건데요. 따로 연습을 안 하니까. 우리 연습할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저 이제 25센트 라이드 스피닝은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사업이 더 잘 돼요. 내가 너무 신나니까. 저렇게 딱 끝나고 나면 10시거든요, 저는 보통.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깨어나. 아침이야. 그럼 그때부터 줌 미팅을 보통 샤워를 하고 줌 미팅을 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은 스폰서님 도대체 어느 배터리 쓰세요? 그 배터리는 언제 꺼지는 거예요? 제가 막 12시에 미팅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 더 할까요? 여기서 아쉽죠? 막 이렇게 한대요, 제가. 근데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아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눕지 않아요, 집에서. 정말. 근데 매번 누웠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좋아지니까 10월달 기대하시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표가 진짜 중요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25센트 라이드 그 공연에 두려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목표가
두려운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안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이거든요. 저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 쪼개보래요. 눈덩이를 쪼개면 너무 작은 눈덩이고 내가 그걸 불린 거래요. 내가 불린 거죠. 그래서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해결책을 찾게 된다. 여러분의 목표가 결국은 3%예요. 3%가 모여서 1380만 PB로 SP를 갔거든요. 그 깨알같이 모여서. 그게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를 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하루하루 발 굴리기부터가 시작이야. 그거부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새해개년도에 하셔야 되는 거는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여기 책에도 나와 있죠. 또요,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써놓은 책인데요. 여기에 이 얘기가 있어요. 각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각기 다른 어려움이 주어진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자, 여러분 9% 할 때는 120만 PB죠. 120만 PB 할 때 소비자하고 내가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10개라고 볼게요. 이번 달에 여러분이 새해 개년도를 맞아 브론즈 빌더를 도전한다면 몇 개의 문제가 생길까요? 한 3, 40개는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계속 9% 하든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냥 그 문제를 한번 넘겨보세요. 이겨내보세요.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그러면 그 단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제가 뭐가 제일 좋냐면 17년 하고 파운더스 EDC인 제가 무엇이 제일 좋냐면 어떤 문제도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좋아요. 멘탈이 강해진 거죠. 그리고 파트너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더 많았다면 얘기해요. 파트너들에게. 지금 안 돼도 되는데 아메이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이런 기회는 없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제 돼도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잖아요. 9월부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진짜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성공이래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련, 두려움, 장애물이 해결됐거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개의치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혁명인 거죠. 끝까지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그 많은 사람들이 3가지 두려움이 있었대요. 걱정이 있었대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힘들었대요. 첫 번째, 포기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 두려운 마음. 세 번째, 그 문제들 우리하고 똑같죠. 그럼 우리도 덤덤하게 포기하고 싶은 거 넘기고 두려운 거 넘기고 작은 문제들 넘기고 넘겨나가면 여러분의 그 문제들이 바로 족쇄가 아니라 황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목표대로 묵묵히 옆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남 눈 의식하지 말고 내 꿈대로 묵묵히 나갈 때 아메이 안에서 성공을 다 이루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동기부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하나 또 가져온 사진인데요. 저희 딸 사진이에요. 딸이 아주 어릴 때 다이아몬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이가 컸다면 커서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죠. 저는 어릴 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이는 동네에서 유치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네에 있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요. 동네에 있는 중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요. 항상 가장 좋은 학교 셔틀을 타고 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유하고요. 굉장히 열린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물 건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6학년 때부터 그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최고의 환경 속에서 학교 인스타에 나온 사진을 제가 포스트했는데요. 저기 이제 머리를 틀어 올린 아이가 저희 딸이에요. 선생님한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왜 저 사진을 올렸냐면 저는 저희 딸이 저렇게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부럽대. 뭐가? 너는 꿈이 있잖아. 정말 대단한 집안의 아이들도 꿈이 없대요. 결국 부모님이 하는 직업을 마지막에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 직업을 선택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미치도록 되고 싶은 꿈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원하는 방향대로 학원을 알아봐야 되면, 선생님을 구해야 되면, 방향을 정해야 되면 저에게 지시합니다. 이만큼 알아봐 주세요. 이만큼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좀 가랭이가 많이 찢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감사해요. 저 당당한 자세. 저는 저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이가 도전하는 부모 밑에서 배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를 하면 저렇게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진 무대에서 랠리를 할 수 있는 순간들은 요즘은 보시기 어렵겠지만 많이 있어요. 뉴핀 랠리를 국제영화제 무대에서 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뉴핀이 되어서 이렇게 무대에 섰던 또 추억이 있네요. 많은 사진이 있지만 아메이 안에서 이루는 성공 중에 컴패션이죠. 저 자리에 제가 가서 아이들을 왜 도와야 하고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고 우리가 왜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도와야 할까? 그리고 아메이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나눠서 함께 많이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배우고 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돌보시고 특히 코로나니까 학교도 잘 안 가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뭐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좀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선물을 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아이에게 미안하다 말하지 마세요. 우린 미안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네 인생을 위해서 엄마가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집에 가면 사랑은 많이 줬어요. 짧은 시간이어도. 사랑은 양보다 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용기 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뭐냐? 아메이를 하면 뭐가 제일 좋아요? 겪어보니까요. 제일 좋았던 건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에 중간에 있는 두 분은 제 여동생 부부예요. 저 여동생은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3개월 후에 시작을 했어요. 28살에 시작해서 39살쯤? 8살? 이쯤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에메랄드 때 결혼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저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파트너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오래 걸렸어요, 동생은. 동생은 지금 되게 유명한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연봉도 많았고 더 좋은 제안이 있어도 아메이 기회를 놓칠까 봐 그곳에 제안을 받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비전을 정확하게 보고 묵묵했더니 성공하고 지금도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는데요. 우리 파트너분인데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5번째 조리원 조동이라고 하죠. 조동 멤버였던 언니를 따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제대로 사업할 분들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개받았던 소비자들이 울산에 있었고 부산에서 울산을 7년을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도 빠짐없이 7년을 갔을 때 어느 날 소개받은 애기 엄마였어요. 아세로라시 한 병을 갖다 주면서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아메를 알렸어요. 아메를 알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셨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일이 아메이라고. 아메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잖아.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 일이에요. 하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분이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리고 올해 뉴핀으로 핀업을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시고 지금 포기하시려고 하셨나요? 7년은 가보고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셨죠? 지금 더 낫죠? 네, 그때 제가 50주년을 갔었어요. 뉴 다이아몬드로. 그런데 파트너와 함께 12명이 같이 60주년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 오는 70주년에는 100명의 파트너와 함께 가고 싶어요. 그렇게 100조의 다이아몬드와 함께 가고 싶은 게 꿈인데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겠죠? 네. 아메이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TV를 띄우는 일로 보이고 돈을 밝히는 일로 보일 수도 있고 돈만 버는 일로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마음에 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같아요. 왜 이렇게 난 여기서 포기하지? 왜 열심히 안 하지? 왜 이걸 못했지? 그런 나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그냥 살았겠죠. 그냥 못 본 척, 못 알아들은 척, 아닌 척. 그런데요, 아메이를 하면 그런 나와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서 뛰어넘어요. 나아져요. 좋아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게 돼요. 그런 나로 만드는 과정을. 그러면서 내가 자꾸 더 마음에 드는 일이 바로 그런 비즈니스가 바로 아메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본질을 놓치고 계신다면, 현상만 보고 계신다면 제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정말 여러분이 멋져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회를 잡고 올해
그리고 3년 잘 애쓰셔서요. A65 크루즈는 보통 같이 타거든요. 크루즈는 한 대에 다 같이 타요. 한국 아메이가. 아마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서 같이 춤추다가 엉덩이 부딪히는 사이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저도 지금 파운더스 더블 도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꼭 해내서 다음에 또 좋은 무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